최근 여론조사 하락세인 민주당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출범시킨 데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밝혀라 라면서 특명을 내렸다고 하던데요. 강승표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저는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추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에는 야당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언론사라든지 여론조사 기관도 있었는데 거기서 시작이 됐죠. 근데 최근엔 공신력이 있는 몇 년 동안 같은 조사를 진행해 온 그런 조사 기관에서 밝힌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여튼 결과적인 말이지만 무조건 반성하는 자세 그리고 국민에게 겸손한 자세 보여드려야 되고 왜 이런 이유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다고 믿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조기 대선은 상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부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과연 민주당에게 어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중도층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지금의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좀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일을 하나씩 좀 수습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긴 하지만 다수당이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좀 머리를 맞대고 트럼프 행정부 이익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모습을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하여튼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좀 안정감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나 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가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국정운영 2년 반 동안 지지율이 살짝 바닥을 쳤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지지율이 바닥을 쳤는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니까 지지율이 엄청 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일을 안 해야지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특명을 내려서 이 결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하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입장인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거라고 봐요.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인데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가냐. 역으로 보면 일을 해서 올라간 지지율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민주당이 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동 이후에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유사 집권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거칠고 조급하고 무책임하다. 줄탄핵을 남발하고 어떤 특검법 관련 협상에 있어서도 전혀 협상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고 안정감이 전혀 없고 발언을 쓰고 윤 대통령 사형 선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 이런 거친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평가를 내린 거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지율을 물어볼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해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라든지 이거는 보수가 과표집에서 나온 거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 자세를 견지하다가 이제서 너무나 많은 여론조사가 같은 추세를 보이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대처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당이 그동안 잘 못했다. 그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알아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네. 현재까지 지도부에서는 여당이 탄핵 국면을 맞아서 과표집된 그러니까 집중된 응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조금 어떻게든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죠. 그런 보고를 이재명 대표에게 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당에서는요. 야당의 각종 탄핵 밀어붙이기 또 카톡 가짜뉴스 고발, 여론조사 현장조사 시도 등 검열을 시도하려고 했던 각종 행보들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서워서 여론조사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자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에는 이런 반구 말이 없더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후 여론 호도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해당 업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론조사 기관도 검열하겠다고 합니다. 속내는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을 압박하여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야, 이거 무서워서 여론조사 하겠습니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여론조사 기관을 이제 검열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 때문인지 몰라도 여론조사 기관을 찾아가서 현장 조사하겠다는 건 일단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고발 조치도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일단 의식은 많이 좀 되시죠? 민주당에서도. 무의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선택과 집중을 못한 결과라고 저는 좀 비판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내란의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격가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카톡 검열이라는 불필요한 오해. 네. 어떻게 민주당에 무슨 힘이 있어서 민간인들의 카톡을 검열하겠어요. 근데 그런 비밀을 주니까 뭐 가짜 뉴스를 해서 카톡을 검열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니까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잘못 나왔다고 여론기관을 예를 들면은 뭐 현장 조사를 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전체 큰 잘못된 여론조사, 예를 들면 명태균이 나왔을 때 명태균의 여론조사의 조작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시스템을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제도적 대응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대응기구를 만든 건 이해가 되나, 민주당의 지지율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왔다고 해서 여론조사의 대응기구를 만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는 집중해야 될 게 이쪽으로 와버려서 저는 그 부분은 당에서 전략적으로는 실기했다라고 제가 비판했고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진단을 잘해서 고쳐야 되는데 자가 진단을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객관적 진단을 받아야만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론에 대해서 저는 늘 평가하기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말하자면 저쪽의 그 리스크는 거의 이제 요인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리셋이 된 겁니다. 조기 대선에 51대 49의 게임으로 리셋이 됐을 때 민주당이 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출발인가? 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당을 점검하고 메시지를 점검하고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를 덮어봤자 덮을 수 없는 사안이다. 라는 것들은 좀 당내에서 좀 전략적인 수정 그리고 좀 냉정함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출범시키겠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 검증 특위니 또 네. 시도하려고 했던 여론조사 현장 조사니 이런 것들이요. 한마디로 하면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 집에 아이가 키가 안 크면은 그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이런 걸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줄자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자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줄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됩니다. 저 집 부모는 아이가 키가 안 크면은 밥을 잘 먹이고 잠을 잘 재워야지 줄자 탓을 한다. 동네 망신이거든요. 민주당이 다행히 그런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